네, 안녕하세요.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공부 시간으로 주식 시장의 어떤 속설이라고 할 수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여러 개의 계란을 이제 하나씩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위험 분산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서 담아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한 종목에 몰빵을 해 놓고 멍하니 기다리지 마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종목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 종목을 담아서 운용해 본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백화점식으로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계좌에 담아 놓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승장에서는 10 개의 종목을 이제 담아 놓으면 3개 정도는 잘 갑니다. 그리고 5개 정도는 그냥 보합권이에요. 그 나머지 2 개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제 순환매로 인해서 상승장에서 인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요 어떤 덫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 지수 ETF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순환매라는 거는 한꺼번에 모든 테마가 다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에 어떤 잘 가는 테마가 있으면 그쪽에 인제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 종목 정도 분산을 해 놓게 되면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물론 인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하락장에서는 1개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한 7개 정도는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현금 비중이 적다라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많은 종목을 다 핸들링을 하려면 내가 가진 자금에서 거의 맥시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그 하락빔을 그대로 다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현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속도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 손절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분산해라." 이게 인제 "종목을 여러 개를 사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종목을 매니징할 자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가용자금 이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개미는 대규모 펀드가 아니죠. 내가 막 10 억, 20 억씩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을 음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별개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굉장히 큰 꿈을 안고 '내가 치킨 5 마리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안고 계란 5 개를 이렇게 샀어요. 예. 샀지만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도중에 예 3 개의 계란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 개의 계란으로 겨우 후라이 2 개를 해서 먹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머지 종목들이 인제 빠지게 될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손실인 채로 놔둘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도 해 보고 하다 보면 부활을 해서 인제 닭이 될 수 있는 치킨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란마저도 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못 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금이 분산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토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수익도 작죠. 수익도 작기 때문에 후라이 2 개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계란 5 개를 사면서 큰 꿈을 꿨지만은 그거의 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계란 1 개를 사 가지고 이렇게 치킨을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위쪽 그림하고 다른 점은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실인 채로 어떤 손실 구간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손실도 역시 그 추세선, 중간선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복귀하는 회귀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제 많은 매매를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오래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 구간이 빨리 끝난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공짜인 시간을 활용해서 괜찮은 한 종목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계란을 치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그림하고 다른 점이 신규 자금 및 기존 자금이 한 종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물타기냐 불타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추가 매수라는 거는 어떤 계획된 추가 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됐나? 분산시켜야 할 것은 종목이 아니라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을 오랫동안 매수를 하면은 결국에는 승부를 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급해 가지고 날마다 그 매수를 하는 거죠. 물량을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바닥이 나요. 돈이 바닥이 나요. 시간을 우리가 다 써보기도 전에 돈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이 공짜 리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빨리 사 버리는 거죠. 그 빨리 사는 것이 결국에는 계란 하나도 치킨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종목들이 플러스인 종목들을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거든요. 그 손실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거를 제때 잘라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좌는 마이너스인 채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과징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손실을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본전 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거를 최대한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과 시간의 문제죠. 돈과 시간의 문제. 우리가 종목을 뭐 한 종목만 사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죠. 여러 종목을 사면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돈과 시간의 문제다. 이게 이제 가장 버티기 힘든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돈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신규 자금을 신규 시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이드 삼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대부분은 단타를 한다는 거죠. 단타.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서 팔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매매 계획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떤 이제 페이퍼에다가 뭘 쓰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거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다짐 같은 거를 쓰거나 그런 사전 계획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종목으로 그냥 사 보는 거예요. 사 보는 거죠. 그나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몰빵을 대부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이 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항상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면 수익이 나겠지, 돈을 벌겠지.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기게 되면 마냥 기다리죠. 마냥 기다리면서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 매매하는 종목이 매매가 완료가 됐을 때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끝나면 좀 쉬다가 뭐 딴 것도 눈에 보이면은 또 몰빵해서 사지 이런 습관이 아마 많이 들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번에 또 됐으니까 저것도 사면 되겠지.' 요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인제 초보분들 특히 인제 초보분들 주식을 하시는 이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옷을 사입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입이라는 것은 이제 도매로 옷을 띄워와서 소매로 인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 장사수완은 필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옷을 사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뭐 동대문에 가서 그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옷을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인제 손님에게 더 이익을 뜯어내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시장도 다르지가 않아요. 주식 시장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은 남의 돈을 뺏는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뭐 회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벌하게 남의 돈을 뺏는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호구가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인제 옷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인제 옆에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옷 장사하는 사람이죠. 여기 인제 재고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옷이 다 인제 자기 게 아니죠.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물건이란 말이죠. 내가 입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재산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목적이 아니다. 언젠가는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인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주식 투자보다는 매매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설명을 써 봤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옷이라고 왕창 사입해 놨는데 다 못 팔아 가지고 재고가 남거나 낮은 마진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된다면 나는 장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내가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인제 손실이 난 채로 계속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손해를 보고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파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나온다면은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옷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 장사하고 주식 매매는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철진한 옷을 사입해 가지고 이게 빨리 팔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과거에 유행했던 아이템이 언젠가는 또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유행했던 다음 순환매 중에 새로 돌아올 그런 테마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고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고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결국엔 내가 헐값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주식을 보실 때는 공급 과잉인 주식을 구별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을 내가 먼저 가급적 싼 가격에 사입해 오는 게 중요하지 이미 공급 과잉인 주식은 사 봐야 별게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카피 제품도 잘 나간다는 거죠, 카피 제품. 그래서 같은 테마에서의 다음 슈팅 종목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섹터에서 특정 종목이 특정 뉴스로 인해서 간다면 그 나머지 그 섹터의 나머지 종목들도 그거의 절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팁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옷 장사에 비유를 했으니까 사입으로 한번 단어를 바꿔 봤어요. 사입 계획은 이렇게라고 써 봤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옷을 좋아할까 요거를 인제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아까도 인제 얘기를 했지만은 괜찮은 종목 하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진을 남기려면 얼마에 사입할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마진을 남기려면 얼마에 사입할까? 사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은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격에 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가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손님에게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놓을까라는 거죠. 요건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건데 시세가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시세가 튈 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이 잘 팔릴 때 어느 정도는 요 물량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직 잘 팔린다면 언제 더 사입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어떤 해당 아이템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요걸 싼 가격에 들여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 매수 지점이 어디인가? 대부분은 이제 추가 매수 지점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현재 물량을 언제 떨이 처분할 것인가. 그래서 인제 거의 다 팔았는데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인제 손님도 더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결국에는 인제 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에서는 고점을 얘기하는 거고 고점이 꺾이는 부분 예를 들면은 이제 21 선이 꺾이거나 아니면 캔들이 5 일선이 이탈하고 뭐 21 선이 이탈하고 뭐 요런 거죠. 장대 음봉이 나왔다든지 그때 인제 처분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에 인제 환물이 갔죠. 환물이 갔다면은 '다음 트렌드는 뭘까?' 하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섹터로 또 손님들이 몰려들 건지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주식 시장이 이제 살벌한 정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 수익을 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도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싸게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해 와 가지고 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호구죠. 예 호구들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 그런 손님들한테 예 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매매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시장의 속설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인제 옷장사에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